자, 유통 마케팅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유통 마케팅의 제 1장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틀어 본다면요. 우리 마케팅에 대한 유통 마케팅은 어때요? 그 세 가지 이 네 파트로 보이죠. 차트 1은 챕터 1은 이제 1장은 유통 마케팅의 전략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장은 유통 점포 관리. 그다음에 3장은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 그다음에 4번은 마케팅 조사와 평가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번 시간에 유통 마케팅의 전략 기획에서 우리가 우리 그 경쟁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걸 봤습니다. 경쟁 전략에서 이제 그 내용에서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기법이 BCG, 우리가 PPM, 그다음에 G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가장 중요했다고 여기 보시면 돼요. 그걸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46페이지에 가시면 자 46페이지에 세부적인 마케팅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세부적입니다. 세부적 마케팅 전략 수입.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전략적 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사명과 SBU라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SBU. 그래서 이 SBU는 이 포트폴리오 분석에서요. 우리 교재 40페이지에서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SBU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SBU 내에서 세부적인 마케팅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1번의 내용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 사업 단위별의 사업명의 확립은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자, 어때요? 광범위한 기업의 사명 범위 내에서 관련된 사업부의 사명을 정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 문의를 작성하자. 우리가 조직들은 조직의 사명을 담은 어떻습니까? 미션, 스테이먼트. 그래서 사명문을 작성하고 그 사명문은 조직의 목적, 조직이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서술하는 것이죠. 사명문의 역할은 명확한 사명문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여 조직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이 지침이 된다. 잘 만들어진 사명문은 더 나은 조직 성과가 재무 성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사명에 의해 사명문의 작성, 사명문의 역할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2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 하나 하세요. 스왓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앞쪽에서도 배웠는데 자,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분석 및 내부 능력 평가 이렇게 돼 있죠. 내부 능력 평가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우리가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사업 단위별로 사업의 어떤 강약점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기회, 어퍼튜니티는 이제 기회고요. 스레드는 이제 위협.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이제 기회와 위협, 매트리스를 이제 기회 매트리스와 위협 매트리스를 우리가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박스로 매트리스로 돼 있죠. 자,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기회 수준입니다. 기회 수준. 그래서 이제 하이가 되고 로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위협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로우, 그 다음에 여기 하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개로 구성이 돼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자, 여기는 그냥 이상형 업종 되고요. 여기는 투기형 업종. 그다음 여기는 성숙형 업종. 그다음 여기는 곤란형 업종이죠. 자, 곤란형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요거는 이제 안 좋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마케팅의 이제 기회라는 자체는요. 특정 회사가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이 경쟁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매력성 정도와 그 확률과의 관계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고요. 위협이라는 건 어때요? 마케팅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환경에 비호의적인 동향을 말합니다. 사업의 심각성 정도와 그 확률과의 관계에서 탐색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회와 위협 매트리스는 두 가지를 결합한 거예요. 기회와 위협을. 그래서 기회 수준과 위험 수준을 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의 매력성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계획 기간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전략 수립이라는 게 중요한데 목표. 자, 이건 외부 환경 분석 및 내부 능력 평가보다는 요 본원 쪽, 그죠? 또 요거보다는 또 우리가 넘기시면은 본원적 경쟁 전략의 유형이라는 게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포토의 본원적 경쟁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요거보다는 또 출제 빈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보겠는데 본원적 경쟁 전략의 유형입니다. 전략의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는 경쟁적 우위 요소. 자, 그것도 이제 매트리스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개로 구성을 해보면, 자, 옆에는 이제 경쟁적 범위입니다. 경쟁적 범위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이 된다. 자, 위에는 이제 비용 우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비용 우위도 있고 전체 시장을 봤을 땐 원가 우위 전략이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월마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마트. 그래서 옛날 미국의 월마트가 저원가 전략을 이제 쓴 게 여기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저원가 전략을 썼고,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걸 본다면 차별화 전략은 좀 더 요거는 우리가 품질이 우수한 거는 차별화 전략을 써야겠죠. 품질이 우수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집중화. 원가 우위를 또 집중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별적 집중화입니다. 차별적 집중화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포토는 교수는 경쟁 우위의 원천과 경쟁 영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4가지 경쟁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토 교수는 사업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본원적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본원적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동일한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이 원가 우위 전략. 약간 월마트가 그 저원가로 전략을 썼다 그랬죠. 다른 하나는 또 다소 비싸더라도 경쟁사에 비해서 우수하게 만들고 높은 마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품질로서 2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이제 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비해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원가 우위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경쟁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집중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적 전략이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쳐보세요. 집중적 전략. 그래서 집중적 전략이 거기 보시면 기업의 마케팅 자원이 제한돼 있죠. 기업의
마케팅 자원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세분 시장을 공격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세분 시장. 세분 시장을 좀 더 우리가 공격하는 게 이게 마케팅에 대한 집중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 또 즉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집중적 전략은 어떤 경우냐? 기업의 마케팅 자원이 제한될 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되냐? 경쟁 영역 범위가 이제 좁은 경우, 즉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세분 시장을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마케팅 실행의 의의는 그냥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계획을 마케팅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요. 마케팅에 대한 이제 계획 수립과의 차이, 이 실행의 성공 요건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통제 및 피드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통제라는 자체가 마케팅 계획 실행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서는 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모니터링을 해서 또는 통제를 또 실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통제는 마케팅 전략과 계획의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마케팅 목표가 성취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또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또 어때요?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시험 문제는 반대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이제 우리 6번 통제 및 피드백에서 니은번이 중요하겠죠. 전술과 전략이겠죠. 그래서 전술이냐 아니면 전략적 통제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꼭 비교해서 체크하시는데요. 자, 어때요? 전술이라는 자체는 마케팅 업무를 통제하는 겁니다. 마케팅 업무. 마케팅에 대한 업무. 그래서 연간 마케팅 계획에 대비한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게 전술 통제예요. 그래서 연간 계획에서 결정된 판매, 이익에 등의 목표를 확실하게 성취하도록 하는 거고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통제는 기업의 기본 전략이 시장기에 잘 부응하는지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 통제라는 자체는 요구하는 게 하나가 이제 마케팅 감사가 됩니다. 마케팅 감사. 그래서 요거는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3번에 정의가. 그래서 마케팅 감사는 이제 문제가 되는 영역과 이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 목표 활동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독립적,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케팅 감사는 마케팅 환경,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조직, 시스템, 믹스, 생산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제에 대한 유형은 이제 밑에 회사에서 필요한 마케팅 통제 유형에는 연차 계획 통제, 그 다음에 수익성 통제, 그 다음에 효율성 통제 및 전략 통제가 있다. 그래서 마케팅 통제 유형은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월별, 분기별, 중간 목표로 규정된 특정한 제품이나 시장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마케팅 비용, 고객 태도 등이 제대로 달성되고 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이나 중간 경영진에 의해서 행해진다. 연차 계획이니까. 수익성 통제는 이제 특정한 제품이나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마케팅 활동이 확대, 축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우리가 시장별, 유통 경로별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 통계자가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어때요? 효율성 통제는 효율성 통제는 비용 효율성의 측정 및 개선과 마케팅 비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라인과 스택 관리자나 마케팅 통제자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된다. 그래서 연차 계획 통제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고 경영진이나 중간 경영진에 의해서 행해지는 건 뭐니? 그 연차 계획이겠죠.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넓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통제도 마케팅 통제자, 그 다음에 효율성 통제도 마케팅 통제자인데 라인과 스텝 관리자도 들어간다는 게 효율성 통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인 마케팅의 전개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효과적인 마케팅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전개 과정이죠.
그래서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필립, 우리가 코틀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전개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상위 단계의 전략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장 기회를 파악을 위한 우리가 리서치를 해야죠. 그래도 브랜드 자산 이 구축을 위해서 STP 전략이라는 걸 써요. ST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시키고 타겟입니다. 타겟팅은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하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이라는 건 그 어떤 위치를 차별화시키는 내 위치를 자리 잡는 게 차별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하위 단계인 전술적 마케팅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마케팅 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정보라든지 시장 정보 개발 그 다음에 사용 고객의 확보라든지 뭐 유지 이런 거 뭐 발굴도 들어가겠죠. 유지하고 발굴하고 그죠? 육성 더 좋은 고객 가치의 디자인들을 실행합니다. 가장 이제 하위에 대한 단계인 것은 이제 관리적 마케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행, 그 영어가 이제 실행이라는 뜻이고요. 실행과 마케팅의 성과, 마케팅에 대한 성과, 그 다음에 평가. 아까 모니터링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통제를 한다, 모니터링 통제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넘겨보시면 46페이지 다시 가셔서 세부적 마케팅 계획 수립에서는요. 오른쪽에 이제 수학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업 위협에 대한 게 또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에 대한 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어때요? 우리가 그 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원가 우위 전략이 낫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다른 하나는 이제 다소 비싸더라도 경쟁자에 의해서 우수하게 만들고 또 높은 마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차별화 전략, 품질 우수 이런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집중적 전략은 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 자원이 제한됐으니까 세부 시장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된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게 이제 전술이고 전략 통제는 이제 그 마케팅 감사. 그래서 기업의 기본 전략이 시장 기회에 잘 부응하는지 검토하는 전략 통제에서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마케팅 감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마케팅 통제에 대한 유형은 뭐 연차 계획, 수익성 통제, 효율성 통제 및 전략인데 이 중에서 최고 경영진이나 중간 경영진에 의해서 행하는 건 마케팅 통제에 우리가 연차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립 코틀러는 이제 어떻습니까? 가장 상위의 단계의 전략이 시장 기회 파악을 위한 우리가 리서치고 브랜드 자산 구축을 위한 STP.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하위 단계인 전술적 단계는 마케팅 믹스가 있죠. 포피 믹스. 그다음에 시장 정보 개발, 사용 고객의 확보, 그다음 유지, 발굴, 육성, 더 좋은 고객 가치 디자인 등을 실행한다.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하위 단계는 관리적 마케팅이다. 실행, 마케팅, 성과, 평가, 발굴, 모니터링을 해서 통제한다. 이렇게만 보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 마케팅의 계획 수립까지 봤고요.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내용은 앞쪽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 이쪽 파트는 이제 어때요? 유통 경쟁 전략의 유통 경쟁의 우리가 개요까지 봤었잖아요. 유통 전략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큰 제목으로 볼게요. 제목이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50페이지로 내가 같이 가시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50페이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크게 2번
환경 분석과 기업 능력 분석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능력 분석이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냥 제목만 갑니다. 우리가 환경 분석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환경의 변화가 어떤 기업에도 기회로 또 다른 기업에는 또 위협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업 능력 분석은 이제 우리가 밑에 보유 자원의 분석,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분석 이렇게 두 가지 나눈다. 그래서 밑에 보유 자원에 대한 분석은 이제 뭐 기업의 전략을 수행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뭐 자금 외에 필요한 설비, 자원 노하우 등을 살피는 게 보유 자원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분석은 어때요? 기업이 관리자와 조직원이 공유하는 가치가 아닌 기업 문화에 대한 분석과 기업 내 기능 부서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이제 밑에요. 우리가 아까 수화시라고 나온다 그랬죠, 제가. 2번. 그럼 환경과 기업 내부의 능력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환경 이외의 기회 위협 요인과 기업의 내부 능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전략 수입의 기업이 경쟁력을 또 우리가 좌우한다. 그렇다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화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화 있다 그랬죠. SWOT 분석. 그래서 얘가 기업 환경 분석이라고 봐야 돼요. 기업 환경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요. 또 여기다가 더해서 기회냐 아니면 위협이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또 가지고 본다는 거죠. 자, 미리 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회는 극대화시키고요. 위협은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S라는 자체는 strength, 우리가 강점이고 weakness는 약점, opportunity는 기회, threat는 위협이죠. 이 머리 글자로 그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기회 요인을 포착하고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박스에서 우리가 이 목적은 이제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기업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 박스로 해서 천천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제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이 있고요. 기회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협이 있다. 그럼 강점, 앞자만 따서 이제 강점 S, 그 다음에 약점 W, 그 다음에 기회 O, 그 다음에 위협이 T라고 한다면요. 자, 기회는 극대화시키고 위협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자만 따면 SO, 그 다음에 여기는 WO,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ST가 되겠고, 여기는 WT가 되겠죠. 각각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강점도 많고 기회도 있다. 그럼 최적에 대한 전략입니다. 전략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점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럼 약점을 보완하고, 그 뜻이에요. 약점이 있다면 보완하자.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이용하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점에 위협이 있죠. 그럼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하자. 커버가 되는 거죠.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점과 위협이 있으면 다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니 우리가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쁜 전략이죠. 우리가 나쁘니까 미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피터 트러커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했죠. 예컨대 이제 이 수화는 이제 맨 위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원래 TOWS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강점, 약점, 앞점을 따서 SWOT,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강점과 약점,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T에 대한 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럼 철수를 해야겠죠. 이 철수나 우리가 핵심 역량,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 있으면 핵심 역량에 대한 걸 봐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걸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걸 앞쪽에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요구를 하겠죠. 타사에 대한 어떤 샘플을 보고 그걸 벤치마킹 하는 거죠. SO라는 자체는 어때요? SO는 최적의 전략이죠. 그래서 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장기의 선점 전략, 그다음 밑줄만 쳐주십시오. 그다음에 시장 제품의 다각화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고, 자 ST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한다. 그럼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나옵니다. 제품 확장 전략을 또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T는 시장 침투 전략, 제품 확장, 시장 침투, 시장 확대 전략,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는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강화 전략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의 전략을 또 채택하겠죠. 내가 약하면 전략적 제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다면 전략적 제휴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놓고 틀린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체크하세요.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자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조금 출제 빈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1페이지 가시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시장 세분화를 봤으면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TP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시장 세분화 전략, 타겟팅,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큰 제목 포지셔닝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 라는 것은 내 제품, 자사 제품은 소비자에게 고객,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포지션이란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죠. 차지하는 게.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란 포적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에 비하여 이 차별적인 특징을 갖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소비자들이 어떤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와 제품 차별화의 두 개념을 잘 조화해야 돼요. 제품의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시장 세분화와 그 다음에 제품을 차별화시킨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가 중요하죠. 조화가 중요해서 제품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시장의 위치를 확고히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제품 이미지를 창조시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객에게 위치를 잡는 건데요. 브랜드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맥도날드라든지 나이키 뭐 이런 업체들은 이제 우리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포지셔닝을 완전히 했죠. 위치를 잡았죠. 제품 이미지를 또 창조시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재포지셔닝이라는 것은요, 포지셔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제품의 변경에 의하거나 또는 제품의 변경 없이 광고나 다른 마케팅 변수의 변경에 의해서 포지션 위치를 또 변경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의 전략에 대한 유형은 그냥 제목 위주로 가져갈게요. 자, 우리가 포지셔닝 P라고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의 전략 유형. 본다면, 자, 첫 번째,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그러니까 뭐, 제품의 속성이죠. 키포인트가.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을 기준으로 포지셔닝 하는 걸 얘기하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데 어때 우리가 딱 들어보면요. 뭐 아반떼는 저가격, 실용성을 강조하고 볼보는 안정성이 또 측면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상품에 대한 속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BMW는 성능이 또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의 포지셔닝. 자, 이미지입니다. 제품의 추상적인 편익을 강조하여 포지셔닝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맥심 커피는 뭐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의 명작 맥심 이런 광고 카피. 그래서 어떤 정서적이나 사색적 고급 이미지를 형성해서 오랜 기간에 노력해서 성공하는 어떤 추상적인 편익을 강조하는 거죠. 추상적인 편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용사항이나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사항. 그래서 얘는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을 묘사해서 포지셔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멕스 카드는 이제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분실할 수 있는 사항을 통하여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중소기업인 무궁화 유지는 이사하는 상황에 가로 세탁 비누가 널리 사용되는 것을 강조해서 강하게 이제 포지셔닝했다. 상황 같은 걸 따진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오늘 어떻습니까? 그냥 읽어도 여러분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키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품 사용자에 대한 포지셔닝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의 사용자나 사용 계층을 이용해서 포지셔닝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컨대 코카콜라는 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광고에 또 사용했고요. 버드와이저는 뭐 젊은 남성, 노동자 계층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맥주로 이제 또 포지셔닝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에 대한 사용자에 따라서 포지셔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소비자의 지각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 제품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교해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세븐업이라는 사이다는 언콜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콜라의 대체품으로 우리가 위치를 강조했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콜라가 나왔을 때 우리 그 칠성 사이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라라는 자체는 약간 시커하면서 뭐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은 깨끗하고 우리가 마셔서 몸에 이로운 음료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버리고 좀 산뜻한 개념으로 칠성 사이다를 내세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또 요새 뭐 탄산음료가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이렇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아까 볼보는 안정성이다. 뭐 아반떼는 저가다는 제품 속성이고요. 자, 맥심 커피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추상적이니까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아멕스 카드는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분실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사이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버드와이저는 젊은 사람, 코카콜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노동자들이 계층은 이제 우리가 맥주 이런 것들은 제품 사용자가 누구냐.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은 경쟁 제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소비자의 지각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 제품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교해서 이 포지셔닝 하는 거죠. 위치를 잡는 거. 그래서 칠성사이다. 코카콜라가 대체가 이제 칠성사이다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의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서비스라는 자체가 마케팅에 또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전반적인 그 마케팅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통 경쟁 전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경쟁에 대한 이 전략을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앞쪽에 봤을 때 PPM이란과 맥킨지 또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으로서 이제 나눠서 우리가 그 성장 시장 점유율 매트리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이
BCG에 대한 추정 사항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킨지에 대한 그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과 그 성장 전략의 수립이 이제 우리가 9개의 경우가 이제 다 틀렸죠.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그다음에 어때요? 형태 따라 후방 통합, 전방 통합 이런 것들, 수평적 통합, 다각적이라는 게 있고 세부적인 마케팅은 이제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가서 한다는 자체가 본능적 경쟁 전략의 유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제와 피드백, 전술 통제와 전략 통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환경 분석과 기업 능력 분석에서 환경에 대한 그 SWOT 분석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전략, 그죠? 얼마큼 이제 STP로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타겟 세스먼트, 포지셔닝으로 그 내 제품 자사에서 소비자한테 이제 포지션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전략도 있지만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이제 서비스죠.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또 요즘은 많이 논문을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SSM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입지를 썼어요. 그 입지에 대해서 이제 그 입지에 대해서 이제 구전 의도로서 재방문에 대한 것이 이 서비스도 하나의 이제 점포 선택을 속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마케팅도 하나의 이제 큰 자리를 잡으면서 저도 이제 제 논문에도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 있다 보겠지만은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서브컬 모형이 네 가지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이 어떻습니까? 5가지 차원이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쪽을 이제 보시면서 서비스로 이제 가자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마케팅도 이제 좀 요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포지셔닝 전략 다음에 서비스 전략입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서비스 전략은. 그래서 53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큰 제목 4번 서비스 마케팅이다. 자, 어때요? 우리가 그 매번 서비스가 다르겠죠.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 매 서비스의 품질도 상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품은 동질성이 있지만 그 서비스 자체가 어떻습니까? 매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또 상이하다. 매번 매 서비스에 대한 그 품질이 상이하다.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다 틀리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때요?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설비 등을 이제 통해서 제공하는 무형의 행위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단 무형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얘기죠. 만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재화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강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즉 서비스는 통신, 여행, 법률 자문, 교육, 금융 서비스, 제품 판매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마케팅 활동을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성과는 성과에 대한 실현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럼 성과 만족은 이제 소비자가 서비스의 무형적 활동에 의해서 제공된 성과를 경험하면서 얻는 호의적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는 무형적이라는 자체, 만질 수 없고요. 자, 그럼 서비스에 대한 특성이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시험지에 나오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은 한번 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서비스 마케팅이 이제 요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서비스는 첫 번째는 당연히 만질 수 없는 무형적이에요. 그죠? 유형적 하면 안 됩니다. 무형적이다. 무형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비분리성이라는 자체는 머리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한다든가 이건 지금 동영상을 들으면서 생산과 소비가 이제 동시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과 소비의 동시, 생산과 동시에 소비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분리성을 갖고 있고 좀 더 전에 말씀해 드렸지만은 제품은 동질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상이하죠. 이질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죠. 우리가 운송 서비스, 숙박 서비스 마찬가지죠. 소멸성이죠. 저장이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서비스 특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나온다는 건 좀 그런데요. 뭐 유형적이다. 당연히 무형적이겠죠. 생산과 동시에 이 소비가 된다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과 동시에 소비보다 분리된 그 생산과 소비다 그러면 안 되겠고 동질성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소멸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밑에 이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원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분류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서비스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서비스 마케팅만 갖고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우리가 쉬었다 들어갈게요.